권영철 기자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. 어서 오십시오, 권영철 기자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는데 사실 어젯밤에 네. 우리나라에서도 참 안타까운 죽음, 또 보고 싶지 않았던 죽음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. 윤일병 사건이 났던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있었죠. 같은 사단, 같은 부대의 2명이 나란히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된 거죠. 네. 예. 윤일병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. 군대에서는 그렇죠.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. 유서도 없고 하니까 뭐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이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오늘 기자수첩도 관련된 내용이라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는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예. 김현정 앵커는 최근에 참으면 윤일병, 못 참으면 임병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많이 들어봤죠. 그러니까 참으면 윤일병처럼 폭행당해 사망하고 못 참으면 임병장처럼 총기 난사 사건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우리 군대 현실 아니냐. 그렇죠. 이런 얘기죠.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? 참으라는 건지 참지 말라는 건지. 이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. 그 답이 뭐냐? 뭡니까?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. 군대를 안 가면 윤일병이 될 일도 없고 임병장이 될 일도 없는 겁니다. 이거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 안 갑니까?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?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이니까 예. 입영 거부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군데에서는 모병제 청원 운동이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요? 인터넷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얘기가 된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 군의 심각한 실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군 가혹행위 근절 왜 모병제가 대안일까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. 모병제 얘기를 오늘 꺼내시는 거예요. 그럼 모병제가 실시되면 이 군대 내 가혹행위도 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씀이세요? 그 점에 대해서는 군 내부나 외부, 정치권 할 것 없이 의견이 일치합니다. 모병제는 스스로 원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군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직장으로서,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. 진호영 예비역 장성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 모병제가 직접적인 대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병제로 가게 되면은 이런 군 내의 가혹행위는 일어나지 않게 될 거다. DN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도 선진국들도 군대 내에 가혹행위가 발생하면은 대안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. 그래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. 지금은 군대의 병력을 공짜로 쓰니까 낭비가 심한데 이게 직업이 되고 모병제가 되면은 군 선진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그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면은 돈을 다 지급하면서 쓰는 군인의 경우에 더 귀하게 생각할 거다. 군대에서. 군인을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생각하면은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. 그 장성, 당번병, 테니스병 이런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요. 모병제가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모병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장점은 뭔가요? 그건 외에도.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죠. 당시에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? 걸었었어요. 그때도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었는데. 저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. 모병제의 장점은 여러 가지인데요.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일단 그거 하나 있고. 그리고 지금 대만과 러시아가 모병제를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. 대만은 2017년까지, 러시아는 2020년까지 가는데 여기도 군내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. 그래요. 그 문제가 논란이 있었고요. 참여정부 시절 모병제 전도사로 불렸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병제의 장점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. 첫 번째. 정예 강군으로 육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북한이 북한군 100명이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냐? 그게 징병제다. 그렇지만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한 명이 파면은 그게 모병제가 되는 거다. 쉽게 말하면 양보다 질이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런 얘기죠.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직장을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.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. 직장으로서의 군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만 명으로 줄인다면은 3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일자리 30만 개 늘린다면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. 사실은 지금도 지원자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. 세 번째는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. 네 번째는 소모적인 병력 관련 논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. 병력 비리도 줄게 될 것이고 종교적 갈등, 남녀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
사라지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런 장점이 있는 거는 네. 누구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. 네, 하지만 네. 지금까지 안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성 이런 거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이겠죠. 그렇죠. 예, 지금 남북 간이 대치하고 있는데 병력을 줄이는 게 가능한가 하는 점. 예. 그리고 추가로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. 돈 문제. 대만이 중국군이 지금 228만입니다. 그런데 대만군이 27만 명으로 줄였고요. 더 줄이고 있습니다. 10분의 1 정도죠. 그러네요. 그러면은 뭐 병력으로 싸울 거면 북한군이 지금 110만, 우리가 63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, 지금 예. 13인 거 아닙니까? 그러네요. 근데 우리 군이 북한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까? 그건 아니죠. 안 하죠. 일본 자위대가 지금 20만 명 조금 넘는데 예. 우리보다 전력이 3배 이상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. 일본이요. 예. 우리보다 그러니까 높다. 뭐 대군이 강군은 아니라는 거죠. 분명한 거는. 군 무기의 현대화, 첨단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? 예산 문제요.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병사가 50만 명이고 이 병사들의 연간 급여가 7천억인데 예. 이거를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직업 군인으로 바꾸면은 예. 6조 원이 필요하다. 5조 3천억이 이상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그 돈이 들면은 결국 세금이 늘어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주장이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. 돈 문제. 근데 이건 너무 단순 계산이라고 합니다. 그래요? 예, 그 예산처 장관을 했던 그 변양균 장관은 인건비 문제만 따지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. 어허. 운영의 효율성, 그러니까 뭐 가장 고가의 군 장비를 숙련되지 않은 병사들이 만지다가 고장을 내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. 그런 낭비들. 예. 그리고 군 효율성, 당연히 병사가 줄면은 부대가 줄죠. 또 군 고급 간부들이 줄죠. 예. 장성이 줄고 뭐 대령이 줄고 줄지 않겠습니까? 그런 효율성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. 예. 또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예산에 있어서 정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. 예산 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돈 문제만 따질 게 아니고 그리고 군 병사들 얘기가 지금 150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근데 군대는 옷 뭐 먹는 거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? 급여의 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직업으로서도 훌륭할 수 있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. 예. 그러면 지금의 이 군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란들을 정리할 해답으로 권영철 기자는 모병제 논의해야 될 때다. 이렇게 정리되겠습니까? 그렇죠. 모병제를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부터 논의해서라도 10년 정도의 기한을 잡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. 그러니까 모병제 때문에 논란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 가혹행위를 지금 하루빨리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. 그리고 부모들의 우려를 좀 없애줘야 된다. 이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.